자,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고급 언어의 프로그래밍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프로그래밍의 정의는 컴파일러가 지정한 문법이나 규칙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종류와, 결국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변수에 저장되죠. 그 변수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뒷장에 가서 이제 키보드나 다른 I/O 장치에서도 입력받는 방법을 배우죠. 결국 그게 변수에 저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싱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게 연산자다 이거죠. 자, 연산자의 정의죠. 데이터를 처리, 즉 연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다 이거죠. 자, 보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들의 종류죠. 실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이제 입문자 과정이죠. 입문자 과정이니까 입문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보면 정감 연산자, 산술 연산자, 그리고 시프트,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할당 연산자 등이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미리 써본 연산자도 있죠. 이런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현실에서 산술 연산자는 현실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렇죠. 그리고 할당 연산자, 이런 이퀄, 할당 연산자는 우리 앞에서 미리 사용해 봤죠. 자, 우리가 미리 학습을 위해서 미리 사용한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의 연산자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면 저 양측에 값이 있는 거죠. 값을 플러스 하면 두 값을 더하라는 얘기죠. p 연산자를 더하라. 마이너스는 빼라 이거죠. 곱하라, 나누라. 자, 요 이제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했죠. 모듈로라고 했죠. 모듈로라고 했는데 기능은 있죠. 나눈 후 피연산자를 나눈 후 나머지를 구하라죠. 나눈 후 나머지, 예를 들어 5 모듈로 3 하면, 자,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죠. 2.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산술 연산자이죠. 이런 식으로 var1, var2라는 변수를 선했죠. 5하고 4를 저장하고, 자,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했죠. 자, 쭉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VR1 더하기 VR2는 5 더하기 4죠. 5 더하기 4를 리절트에 저장을 하라 이죠. 그럼 리절트는 9가 저장되겠죠. 자, 다음은 빼란 얘기죠. 5 마이너스 4니까 1이 저장되겠죠. 곱하라, 20이 저장되겠죠. 자, 나눠라 이거죠. 5 나누기 4면 정확하게 안 나눠 떨어지죠. 앞에서 했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나눈 값 중에, 그렇죠, 정수 부분만 취하라 이거죠. 5 나누기 3은 1이죠. 1이 저장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의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VR1 모듈로 VR2, 5 모듈로 4죠. 아까 했죠. 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죠. 1. 자, 여기 보면 10행에 보면 반대죠. 이번에는 4 모듈로 5다 이거죠. 자,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4는 5로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4겠죠. 예,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대입 또는 할당 연산자라고 그러죠. 앞에서 써봤죠. 자, 있죠. 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하라 라는 의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배운 4층 연산자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는 하면 의미가 먼저 왼쪽 변수에 저장된 값에 오른쪽 값을 더한 후 그 결과값을 다시 왼쪽 변수에 저장하라 이거죠. 마이너스는 왼쪽 변수에 저장된 값에서 오른쪽 값을 뺀 후 다시 왼쪽에 저장하라 그런 뜻이죠. 곱하기는 왼쪽 변수에 저장한 값에 오른쪽 값을 곱한 후 결과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하래요 이거죠. 나누기는 왼쪽 변수에 저장한 값을 오른쪽 값으로 나눈 후 그 결과값을 왼쪽 변수에 다시 저장하라 그런 의미죠. 모듈로 는이겠죠. 모듈로 는
의미는 왼쪽 변수에 저장한 값을 오른쪽 값으로 나눈 후 나머지를 왼쪽 변수에 저장하라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변수 var1은 4를 저장하고 있죠. sum이라는 변수는 6을 초기화하고 있죠. 자, 보면 사형에 sum 플러스는 var1 하죠. 자, 플러스는 의미는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죠. 먼저 왼쪽 변수의 값에 오른쪽 변수의 값을 더해라. 왼쪽 변수의 값은 sum에 저장된 값은 6이죠. 이거 6에 오른쪽 변수의 값 더하기 4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sum에 저장하라 이거죠. 결국 sum에는 자, 옆에 그림이 있죠. 결국 sum에는 10이 저장되죠. 자, 요 sum 플러스는 var1은 자, 옆에 주석이 있죠. 이 의미와 같죠. sum은 sum 더하기 var1. 그렇죠. 먼저 sum이라는 변수의 값 6에다가 var1의 값 4를 더한 후에 다시 sum에 저장해라 죠. sum이죠. 그렇죠. 요 의미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자, sum 마이너스는 var1 하면 풀어서 보면 되죠. 결국 sum에 저장된 값. 자, 사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결국 sum에는 10이 저장됐죠. 10에다가 마이너스 var1은 4죠. 4를 빼면 6이죠. 6을 다시 sum에 저장하는 거죠. sum에는 6이 저장된다 이죠. 자, 6행은 sum 곱하기는 var1이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되죠. 옆에 있죠. sum의 값 6이죠. 6 곱하기 4는 24죠. 24가 sum에 저장되죠. 옆에 가정이 있죠. 자, 6을 읽어와서 4하고 곱한 후에 이제 결과값 24를 다시 sum에 저장한다 이거죠. 7, 8행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자,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자는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4에서 8행처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CPU 실행 시에 더 빨리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은 기계의 관점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실행을 하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 방법을 이제 더 많이 쓰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연산자 중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관계 연산자라고도 불리죠. 자, 기능은 두 값의 대소 동동 여부를 비교하는 연산자다 이거죠. 자, 보면 비교 연산자 종류가 있죠. 보면 자 좌측에 있는 값이 기준입니다. 자, 보면 좌측으로 이런 식으로 꺾였죠. 의미는 좌측에 있는 값이 우측의 값보다 큰가를 나타내죠. 그 예제가 있죠. 자, 3하고 5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 자, 3이 5보다 크냐를 나타내죠. 당연히 3은 5보다 크지가 않죠. 자, 결과값은 펄스입니다. 펄스. 자, 중요한 게 비교 연산자나 뒤에서 배우는 논리 연산자의 결과값은 항상 불리안입니다. 불리안 타입. true 아니면 false죠. true 아니면 false. 그러니까 3하고 5하고 비교했을 때 값이 크냐? 당연히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불리한 타입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 뒤에서 배운 논리 연산자의 최종 연산자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값은 불리안이다 이죠. 불리안. 자, 반대로 표시되면 좌측의 값이 우측의 값보다 작으냐를 나타내죠. 자, 3하고 5를 비교하죠. 3은 5보다 적죠. 그러니까 true를 리턴하겠죠. true. 자, 크거나 같으냐를 나타내죠. 자, 5는 3보다 크거나 같냐? 크죠. 참이죠. true. 자, 반대는 적거나 같으냐? 아니죠. false가 리턴 되겠죠. 자, 는을 두 번 써주면 두 값이 같으냐를 묻고 있죠. 5 는는 5 하면 5는 5하고 같죠. 그러니까 true가 리턴 됩니다. 자, 밑에 느낌표 는은 같지 않으냐를 묻죠. 5는 5하고 같은데 같지 않으냐를 물으니까 false죠. false. 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 연산자의 사용이죠. 자, 이 비교 연산자는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우리 4장에서 배우는 조건문이죠. if문과 같은 조건문에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조건식의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 즉 불리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는 조건식의 조건식으로 많이 쓰이죠. 조건문의 조건식으로. 자, 그거 이제 미리 사용하는 그 예제죠. VR1이 1이고 VR2가 3이다 이죠. 자, if 문이죠. if에서 자 조건식이죠. 조건식에 지금 비교 연산자가 쓰이죠. VR1이 VR2보다 적으냐. VR1은 1이고 VR2는 3이니까 1은 3보다 적죠. true죠. true니까 오행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죠. 자, 실행은 if에서 VR1이 VR2하고 같지 않으냐를 묻죠. 1하고 3은 같지가 않죠. 그렇죠. 같지가 않으니까 true죠. true. 그러니까 또 발행이 실행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는 주로 4장에서 배우는 조건문의 조건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이제 비교 연산자 사용 예제죠. 자, 보면 자, 세 개의 변수 x, y, z를 선언하고 10, 11, 11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자, 실행해 보면 자, println에서 자, x가 y보다 크냐를 묻고 있죠. x가 10이고 y가 11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false가 출력이 되죠. false.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자, 반대로 x가 y보다 적으냐? 적죠. 그러니까 true가 출력이 되죠. 자, x가 20보다 적으냐? x가 10이니까 적죠. 그러니까 true죠. true고 자, x와 y하고 같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false가 출력이 된다. 그죠? 그리고 x는 10하고 같으냐? x의 값은 10이죠. 예, true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y가 z하고 같으냐? 11, 11 같죠? 그러니까 true죠. true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x는 y하고 같지 않으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true죠. true. 자, x는 13하고는 같지 않으냐? 같지 않죠. 그게 true다 이거죠. 자, x가 이제 y보다 적거나 같으냐? 10은 11보다 적거나 같죠. 그러니까 true다 이거죠. 자, x는 y보다 크거나 같으냐? x가 10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false를 리턴하죠.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의 정의는 여러 조건의 결과값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연산자죠. 자, 요 논리 연산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 집합 부분에 진리표 있죠. 진리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and하고 or의 이제 연산한 그 진리표 있죠. 그 이제 진리표를 이제 그 연산자로 구현한 거죠. 자, 밑에 보면 나와 있죠. and와 or 연산의 진리표. 자, a가 true, true, false, false고 b가 true, false, true, false이면 자, a and b 했을 때 결과값이죠. 그렇죠. 요 and는 이쪽 좌우측에 있는 조건값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죠. 그러니까 여기 true일 때만 true죠. 다른 건 다 false죠. 저 or는 반대죠. 이런 식으로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죠. 그렇죠.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다 이거죠. not b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조건값의 반대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b니까 true, false니까 not b는 false, true겠죠. 자, 요게 이제 and와 or 연산의 진리표죠. 요걸 논리 연산자가 그대로 이제 자바에서 구현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논리 연산자 기능이죠. 자, 보면 논리 연산자 자, 그 앞에 우리 and 연산 있죠. and 연산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nd 기호 있죠. and 기호를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죠. 그 or 논리 합이죠. 논리 합은 자, 그 bar을 두 개 사용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요 기능은 여러분들 키보드 엔터 키 보면 그 역슬래시 기호 있죠. 역슬래시 기호에 보면 그 키가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기호를 의미하는 거죠.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Shift 키 누르시고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시고 그 역슬래시 키 누르면 바가 표시가 되죠. 두 번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느낌표는 낫이죠. 낫 연산자. 자, 보면 하나씩 알아보면 자, 먼저 그 논리 곱이죠. 보면 좌측과 우측의 논리 값이 true이면 true다 이거죠. 아까 그 and
논리 곱을 이제 구현한 연산자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true하고 false가 있으면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인데 지금 false가 있으니까 결국 이 전체 값은 false겠죠. 자, 논리 합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rue, false이면 자, 좌측의 값이 true니까 true를 되돌려 주겠죠. 자, 그리고 반대의 값을 되돌려 주죠. true 앞에 느낌표가 있으나 false를 되돌려 주겠죠. 자, 다음은 논리 연산자 사용 예제죠. 자, 보면 ABC의 값을 10, 10, 20으로 이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리고 불리한 리절트에서 자, 논리 연산자의 최종 결과값도 불리한이죠.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자, 보면 이제 논리 곱이죠. 자, 보면 좌측에 A, 는 B, A가 B하고 같으냐? 같죠. A, B, true니까. 같죠. A가 10이고 B가 10이니까. 좌측의 값은 최종적으로 true다 이거죠. 우측은 B가 C하고 같으냐? 아니죠. B는 10이고 C는 20이니까 false다 이거죠. false.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논리 연산자는 true, false니까 false겠죠.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그 외에는 다 false다 이거죠. 자, 논리 합을 보면 똑같이 true, false인데 논리 합은 반대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논리 연산자는 자, 논리 합, 논리 곱 기호 있죠. 기호를 한 개 쓰느냐, 두 개 쓰느냐, 그 개수에 따라 가지고 연산자 기호 개수에 따라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ABC 변수 선언했죠. 0, 10, C 값은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실행해 보면 자, 논리곱 연산자죠. 기호를 두 개 썼죠. 두 개 쓰고 난 다음에 자, 좌측에 보면 A가 0하고 같지 않느냐. A가 0이죠. 같죠. 그러니까 false죠. false. 자, 논리곱이니까 논리곱은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실행을 해보면 자, 앞에 부분이 false니까 이 뒤에 부분은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실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C는 B라는 이 구문은 실행이 안 되니까 결국 자, 8행에서 C를 출력해보면 자, 이 구문은 이제 실행할 필요가 없으면 실행을 안 하겠죠. C의 값은 0이 난다. 0. 자, 그 반면에 9행에 보면 자, 논리곱 기호가 하나죠. 자, 그런데 앞에 보면 똑같이 결과값이 false죠. false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를 하나만 써주면 앞에 부분이 false더라도 뒤에 있는 조건식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결국에는 C는 B 해서 B의 값 10이죠. 결국 C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C가 20보다 크냐? 당연히 false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행을 실행해보면 C의 값을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리곱 연산자를 두 개 사용할 때는 자, 좌측에 있는 식부터 먼저 실행이 되니까 좌측에 있는 식이 false이면 뒤에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뒤에 있는 우측에 있는 식은 실행을 안 하는 데 반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곱 연산자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앞에 부분이 false다로 뒤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한다. 그 의미죠. 자, 13행 같은 경우를 보면 자, 13행에도 보면 자, C를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0으로 초기화하고 자, A가 0하고 같으냐? A가 지금 0이죠. 0이니까 true죠. true니까 그 논리 합은 앞에 부분이 true니까 뒤에 부분이 true든 false든 상관없이 true겠죠. 결과값이.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수행을 안 한다 이거죠. 수행을 안 하니까 C의 값은 그렇죠. 12행에서 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0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자, 논리합 기호를 한 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앞에 부분이 true라도 뒤에 부분을 실행을 한다 이거죠. 실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면서 기호를 한 개 쓰느냐 두 개 쓰느냐 그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회를 두 개 쓰면 우리가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논리합에서 앞에 부분이 폴스면 뒤에 부분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호를 한 개만 쓰면 뒤에 부분도 실행을 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정감 연산자죠. 자, 기능은 변수의 값을 1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연산자죠. 자, 이 정감 연산자의 중요한 특징은, 자, 이 정감 연산자가 변수의 전치, 앞에 놓이나 후치, 뒤에 놓이나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실행 순서가 다릅니다. 좀 따라 보겠습니다. 자, 정감 연산자의 기능이죠. 자,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죠. 증가 연산자는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씁니다. 그죠?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킨다. 감소 연산자는 마이너스를 2개 써주면 되죠. 변수의 값을 1 감소시킨다는 의미죠. 자, 실제 사용 예제죠. 자, 보면 int x는 5, x를 5로 초기화했죠. 자, 근데 y는 마이너스 x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변수 앞에 감소 연산자가 붙어 있죠. 자,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요 x에 대해서 감소 연산자를 먼저 적용하라 이거죠. 먼저 실행하라.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x가 오니까 결국에는 먼저 적용하면 x는 결국 4가 되겠죠. 자, x가 4로 된 후에 자, y에 이제 그 값을 할당하죠. 그러니까 y는 4다 이거죠. 그렇죠. 결과가 보면 x는 4고 y도 4다 이거죠. 자, 그리고 삼행에 c는 5라는 값을 초기화하고, 자, b를 또 초기화하죠. b 는에서 c 마이너스고. 자, 요번에는 요 감소 연산자가 c라는 변수 뒤에 있죠. 뒤에 있다는 얘기는 같은 행에 있는 다른 연산자를 먼저 수행하고 제일 마지막에 c에 대해서 값을 감소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행에 같은 행에 있는 연산자는 할당 연산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c에 있는 값 5를 먼저 b에 할당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b는 값은 5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값 c의 값을 감소시키나 c는 4가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c의 값은 4고 b의 값은 5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감 연산자가 변수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틀리기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연산자라고도 하죠. 간단한 조건식을 수행하죠. 자, 요 조건식은 우리 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4장에서 배우는 조건식 중에 간단한 경우는 요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거죠. 자, 우리 조건 연산자는 사망 연산자라고 하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뭐 사칙 연산이나 산술 연산죠.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연산이 필요한 피연산자가 2개였죠. 방금 배운 정감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1개였죠. 1개인 경우는 단항 연산자죠. 이런 식으로 2개인 경우는 이항 연산자죠. 2개다 이거죠. 조건 연산자는 이제 피연산자가 3개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 연산자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자, 조건 연산자의 기능이죠. 보면 조건 연산자는 자, 이런 식으로 물음표하고 콜론을 사용하죠. 자, 식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식이 있으면, 자, 요 조건식을 체크해서 true다, 참이다 이라면 요 물음표 다음에 있는 참값을 리턴하고, false다 이라면 다음에 있는 거짓값을 리턴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사용을 한다 이거죠. 자, 사용 예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 2개를 선언하고 1하고 0으로 초기화를 해줘. 자, result에서 자,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가 쓰이죠. 물음표 앞에 있는 요 구문이 조건식이죠. 자, 보면 VR1이 1하고 같지 않느냐. VR1이 1이죠. 같죠? 근데 같지 않느냐를 물으니까 false죠, false. false니까 자, 1이 리턴돼서 리절트에 저장됐죠. 그 리절트의 값은 1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 연산자는 간단한 조건식을 대체할 때 쓰면 편리하죠. 자, 이번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죠. 기능은 참조형 변수의 실제 타입을 비교하는 연산자죠. 자, 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우리 객체 지향 배우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사용 예제죠. 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에서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 선했죠. 문자를 저장하죠. 자, if에서 address instance of string. 자, address라는 변수의 실제 타입이 스트링 클래스 타입이냐. 이런 식으로 instance of 연산자는
이런 참조형 데이터나 변수의 실제 클래스 타입을 알아보는 데 많이 사용한답니다. 참이죠. 그러니까 이 구문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의 기능은 우리 객체 지향 개념 가서 이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자바 연산자들은 같은 명령문 내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실행 순서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도 해봤지만, 자, 우리가 소스 작성 시 이제 명령문을 쭉 작성하죠. 근데 명령문 안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산자를 달랑 하나만 쓰는 경우는 없죠. 여러 연산자를 한 줄 명령문에 여러 연산자를 같이 쓰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런 연산자들끼리는 자바에서는 미리 연산자들끼리의 누가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누가 뒤에 실행할 것인가는 우선순위를 미리 다 정해놨죠. 자, 밑에 쭉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 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점이죠. 점 연산자. 그리고 대괄호, 중괄호.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우리 앞에서도 해봤죠. 우리가 연산을 먼저 하려고 하는 구문은 자,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작성을 했죠.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구문을 우선적으로 실행해라. 그런 뜻이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수학에서도 동일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정감 연산자, 부정 연산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본 사칙 연산이죠. 산술 연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프트 연산이죠. 시프트 연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죠. 비교 연산자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비트 연산자, 여덟 번째는 논리 연산자. 맨 마지막 연산자 순위는 앞에서 사용한 이제 할당 연산자죠. 그러니까 는 할당하는 연산자가 가장 연산 순위가 늦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 사용 예제죠. 보면 자, A, B, C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죠. 자, 6행에 보면 리절트 는에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해가지고 자, 하나의 명령문에 지금 연산자가 자, 할당 연산자 하나 쓰이죠. 그리고 그렇죠. 더하기 연산자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쓰이죠.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제 산술 연산이죠.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죠. 산술 연산자 중에서도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러니까 B하고 C 곱하는 연산을 먼저 한다 이거죠. B하고 C 곱하면 20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A하고 더하는 거죠. 결과 6행의 결과값은 25죠. 반면에 자, 7행을 수행하면 7행은 자, 가로를 사용하고 있죠. A 더하기 B 해서 가로를 지정하면 A하고 B 더하는 연산을 먼저 알아요. 그죠? 더하면 15죠. 15. 그리고 곱하기 C 하면 C가 2니까 30이죠. 그러니까 7행의 리절트에는 30이라는 값이 저장되죠. 자, 우리 프로그래밍 중에 우리가 어떤 연산을 먼저 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사용해서 표시해 주면 좋죠. 자, 다음은 연산자 우선순위 사용했죠. 우리 앞에서 한 환율 변환 해제죠. 자, 보면 자 13행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원화를 달러로 이제 변환하는 예제죠. 자, 이 달러로 변환하는 예제를 보면 앞에 타입캐스팅을 하죠. 그리고 같은 줄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술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도 같이 사용되고 있죠. 자 13행 같은 경우처럼 자, 이런 식으로 타입캐스팅도 하나의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자, 이런 식으로 타입캐스팅 연산자하고 산술 연산자하고 같이 쓰이면 우리 앞에서도 학습했듯이 타입캐스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빠르죠. 그러니까 원을 먼저 실수로 변환하고 나눈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도 해봤죠. 자, 그리고 19행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이 타입캐스팅 쓰이고 자,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가 쓰이는데 자, 이번에는 가로를 해서 먼저 달러하고 환율을 먼저 곱하는 연산을 먼저 하라 이거죠. 이게 타입캐스팅 연산자에 대해서 가로 연산자는 더 순위가 높다 이거죠. 가로 안에 있는 곱하기 연산부터 먼저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을 타입캐스팅 하는 거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의 사용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